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추석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의뢰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MBC 여론조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긍정평가가 20%에 불과한 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 공통적인 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 잘 못하고 있다는 68%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7%, 잘하는 편이다 18%, 잘 못하는 편이다 2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52%로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40대 이하에서는 긍정평가가 모두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는데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는 38%에 그쳤습니다. 올해 국정운영평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30%대에서 등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20%,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남은 약 2년 8개월간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지 기대감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긍정적 전망 31%, 부정적 전망 64%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전망이 11%포인트 줄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MBC 조사에서 33%, 한국갤럽 조사에서 28%로 모두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로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조국혁신당은 11%로 역대 가장 높았고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낫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답자의 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각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핵심 법안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중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난 5일 새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된 특검법입니다. 찬성한다는 62%, 반대한다는 30%였습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았는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찬성이 각각 77%, 75%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사망 원인 규명, 부실 사고 조사 등을 위해서라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찬성 50%, 반대 38%로 반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방송사법에 대해선 방송의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로 반대한다는 응답 25%보다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응답은 59%,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은 32%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민주당이 친일 외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0%, 공감하지 않는다가 3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1.6%,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여사의 이름이 87번 등장합니다. 1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들이 새롭게 들어간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는 87번 나옵니다. 1심 37번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33번 나옵니다. 항소심도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대신증권 계좌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인 주포가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가 오고 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3,300원에 나옵니다. 2억 6천여만 원어치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체결됐죠라고 합니다. 또 김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하자 직원이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라고 했고 김 여사는 아니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되묻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중에 해당 녹취록 등을 근거로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간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오랜 친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김 여사는 상장 전에 도이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던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 씨에게 김 여사가 10억 원이 입금돼 있던 증권 계좌도 맡겼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꾼들에게 속아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댄 소위 쩐주 손모 씨가 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김 여사 계좌도 주가 조작 일당들이 이용했는데요. 둘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샀는데 김 여사와 손 씨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걸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전주 손모 씨는 큰손 투자자였습니다. 판결문에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나옵니다. 다만 큰 이익을 보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손 씨가 오히려 1억여 원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김 여사 계좌의 매수 금액은 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가 2년여간 1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손 씨 모두 주식을 대량 매수했지만 이득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은 누군가 큰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만큼 손해로 바뀐 거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득 금액은 양형에 당연히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거래 방식도 다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습니다. 거래 전후로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가 손 씨에게 형님이 도이치 주가를 조금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주가 조작 일당이 주식 계좌 일부를 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연락한 직접 증거도 지금까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체결됐죠라고 묻는 등
주식 거래 과정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냐에 따라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윤 대통령은 영상을 공개한 직후 다른 행사장에서는 의료계를 겨냥해 반개혁, 카르텔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명품백 논란으로 지난 설 인사 영상에선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엔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검찰 수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 8일에 촬영됐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행사. 윤 대통령은 또다시 반개혁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이런 세력까지 용납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겨냥한 말로 해석되는데 추석 인사에서는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칭찬하면서도 다른 의사들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여 갈라치기에 나선 걸로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의료, 안전, 안보 점검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도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인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